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과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풀어보는 투자 걱정 물어보삼 시간입니다. 자, 누구나 투자 걱정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그리고 영상 본문에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양식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세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 중에 연구체 관련한 투자, 이 부분은 조금 스터디를 해가지고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꼭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 두 가지 좋은 질문,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라온 질문은요. 배당 투자용으로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나 배당 투자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중요한 팁을 이야기 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매분 전략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 상황이 높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산 배분 전략을 본인은 어떤 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그 고민 시원시원하게 가려운 등을 긁듯이 벅벅벅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배당 투자용 우선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자분의 그 성함, 필명, 필명이죠? 필명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배당주 고수가 될래요 하면서,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자,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요. 어느 증권사 주식을 2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요즘 증권주들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쌓였던 한을 푸는 기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요즘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배당을 조금 더, 한번 추구해 보기 위해서 우선주를 한번 노려보고 있다. 교체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점을, 인터넷상이나 여러 군데서 이미 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질문에 올려주신 거 보면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시에 우선주는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도 남겨주셨는데요. 요런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선주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주는요, 기본적으로 보통주보다 차이점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오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휴지 조각이네. 대신에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보통주가 배당을 하면 1%포인트 이상 배당률이 더 높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배당률은 뭡니까? 배당 수익률하고 틀려요. 액면가. 액면가에서 배당률을 곱하면 그게 배당금이 됩니다.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배당률이 10%다. 그러면은 500원 배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1%포인트 이상 우선주가 높네요. 근데 보통 한 1% 높아요. 치사하게. 그러면 1%면 5,000원짜리 액면가다. 그러면 50원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같은 금액이다. 주가가 같다 한다면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습니다. 1%포인트만큼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냐면요.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는 대신에 주권이 없어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면 이건 분명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통주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60에서 8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1%포인트 배당률이 높다라는 점, 여기서 일단 배당금이 조금 더 나오겠네요. 그리고 조금 디스카운트 되어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게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우선주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저 보시면 60에서 80%라고 그랬잖아요. 60%일 때도 있어요. 언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시장 막 빠질 때 우선주는 막 하고 빠져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좋을 때 우선주는 더 막 불타고 막 그래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변동성이 좀 더 심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봤는데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고 배당률보다 1%포인트 이상 더 주는, 배당금을 더 주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주면 따봉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질문을 주신 우리 배당주 고수가 될래요 님 같은 경우 지금 증권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노가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증권사들 중 우선주가 있는 증권사들, 첫 번째 증권 1우, 기본 우선주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다 보니까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재검증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비율은요, 우선주의 가격을 보통주의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비율은 60%에서 80%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주가 한 10,000원이다. 그러면 우선주는 시장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6,000원에서 한 8,000원, 여기에서 와리가리 합니다. 자, 그런데요. 증권사 쭉 조사를 해봤더니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9개 증권사 우선주가 있더라고요. 9개 증권사의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비율을 봤더니 좀 높아요. NH투자증권은 92% 이루고 SK증권은 옛날부터 이랬어요. 100%를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도 쭉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 미래에셋만이 한 54% 되네요. 우리 배당주 투자 고수가 될래요 님께서 투자하신 증권사가 만약에 우선주 가격이 제가 이야기 드린 비율 80% 이상을 넘어갔다 한다면 우선주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계산기 탕탕탕 한번 튕겨 보시고요. 가장 좋은 건 한 60에서 한 70, 80%는 또 높아요, 사실. 60에서 70% 수준, 60%까지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우선주는 어떤 게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우선주 투자는 어떨까? 그런 거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급하게 표를 만든 거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시고, 우리 배당주 고수가 되고 싶어요 님,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우리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질문도 하이 레벨이고요. 그리고 필명도 센스가 넘칩니다.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자판기 커피. 공감합니다.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자판기 커피. 저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판기 커피 많이 먹긴 했죠. 근데 한번 먹고 진짜 탈난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됐는지. 그 이후로는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자판기 커피에서 좀 멀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자판기 커피 맛있죠.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자판기 커피님. 그 마음 압니다. 자,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투자 걱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예전 영상, 저의 영상이죠. 저의 그 재생 목록 리스트 보시게 되면요, 자산 배분 전략과 관련한 투자 전략 그 재생 목록 있습니다. 거기서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 수 있어 뿐만 아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한 횟수로 7년 되니까 엄청 많겠죠.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자판 커피님께서 다 봐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3, 4년 전보다 지금 금리 상황의 차이가 크다. 그죠? 3, 4년 전만 해도 한 거의 제로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1%대 예금 금리. 제가 그 3, 4년 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저축은행 예금 특판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의도에 급하게 넘어왔어요. 뜨거운 여름날. 그래서 거기 이제 모 저축은행 가가지고 2% 특판 예금을 지금으로서는 저 뭐야 2%? 말도 안 되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2% 예금금리 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였어요. 근데 지금은 1금융권도 3% 초반이죠. 오늘 제가 2금융권 저축은행 예금금리 봤더니 가장 높은 데가 한 3.9, 일반적인 데가 한 3.8 되더라고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작년, 재작년엔 더 엄청났죠. 자, 이런 금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서 커피 한 잔 한번 하시고 4등분 전략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께서 4등분 전략을 기본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요게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높은 시기인데 계속 금리 높아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도해볼 만한 다른 전략도 있을까요? 한번 제가 저의 의견 하나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요약하면 4등분 전략 쓰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나요? 하나. 두 번째는 금리가 높은 시기 때 시도해 볼 만한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인데, 금리가 높은 시기에 꼭 그렇진 않지만 금리를 감안한 전략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4등분 전략. 앞에서 4등분이 뭐야? 저게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엄밀하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냥 피자 4등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막걸리 먹을 때 파전 4등분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등분을 어떻게 했느냐? 주식으로 반을 나누고요. 주식하고 채권으로 반을 나누고요. 그리고 국내하고 해외로 또 반을 나눕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4분의 1씩 비율만 맞추면 돼요. 심플하면서도 그냥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쭉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의 기본적인 구조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따지고 보면 이런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연기금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비율들이 조금 이제 대소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자, 그렇다면 이 4등분 자산 배분 전략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장점은 뭘까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복합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되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리스크 대비한 자산 배분 전략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직장인들이나 사업으로 바쁜 분들, 이런 분들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지? 연금저축 어떻게 관리하지? ISA 어떻게 관리하지? 그런데 난 직접 투자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 한테는 이렇게 4등분 전략 그냥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께서 4등분 전략 만들어서 ETF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강하게 이거 좋아요, 따봉이에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없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해, 요게 따봉입니다.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을 못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4등분 전략은 그렇게 크게 마음이 불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질문자님께서 스타벅스보다 자판기 커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좀 고민하게 된다. 왜냐? 이렇게 금리 높아지면 여기가 아니죠. 채권 부분을 동그라미 쳐야지. 채권 부분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 즉 금융시장 환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매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 요 4등분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나의 직감으로 봤을 때 또는 직관적으로 여기 채권 비중 더 높여, 아니면은 금리가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니까 주식 비중 높여, 이게 임의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규칙이 아니고 자산 배분 전략도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일이 바쁘거나 좀 난 신경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4등분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뭔가 그래도 저거는 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4등분 자산 배분 전략은 조금 난 동적인 다이나믹한 부분을 조금 가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질문자님께서 두 번째 걱정하신 게 있죠. 두 번째 질문,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시장 금리를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요, 찾아보시면은 요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 자산 배분 전략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더 결정적인 건 자산 배분 전략 영상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뚝 떨어져요. 희한해. 아무튼 찾아보시면요, 제가 배당 수익률하고 예금 금리를 활용한 이론 주식 비중에 관한 자산 배분 전략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배당 수익률, 요건 이제 코스피나 이런 시장 배당 수익률입니다. 시장 배당 수익률은 KRX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같이 공시가 돼요. 공시되는 자료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용으로 이제 히스토리 쌓을 때는 이제 한국은행 통계 페이지에 있는 신규 예금, 1년 신규 예금 금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 예금 금리를 두고요, 분자에 배당 수익률을 둡니다. 그래서 요 값의 맥스는 100%예요.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은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 더 넘게 주식 넣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냥 100%. 반대로 예금 금리가 확 올라갔을 때는 주식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금 금리 대비 시장 배당 수익률의 비율로 이론 주식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수, 가중치를 이제 투자자마다 달리해서 좀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1999년 볼까요? 1999. 우리 연예인 붐 씨가
심심하면 하는 얘기 있죠. 1999. 예, IT 버블로 참 화려했던 그때, 예, 주식시장 폭등해서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금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 비중이 뚝 떨어졌죠. 예. 그래서 99년 말에는 주식 비중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식시장 폭락할 때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버텨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금 금리 쭉 떨어지고 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견조해지면서 주식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주식 비중도 높아졌으니 예, 그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평가 금액이 높아지게 되죠. 자,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 요때 보게 되면은 예, 배당 수익률보다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월등한 수준에 이르면서 주식 비중이 100%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 오른 만큼 예, 쭉쭉 수익률도 났습니다. 자, 그런데 22년, 23년 예, 고금리 상황 들어왔죠. 예, 주식 비중이 뚝뚝뚝 떨어져서 최근에 한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리까리한 위치예요. 예. 대신에 이제 이자를 받으니까 예, 어느 정도 커버가 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 예, 지금 고금리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관한 하나의 공식으로서 중요한 건 이제 룰과 공식,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조금 다듬는다면, 발음이 잘 안 돼. 다듬는다면, 우리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는 자판기 커피님께서 원하시는, 예,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금리인데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드렸어요. 예. 두 분,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 투자에 좋은 자료가 되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연구체 관련한 질문 주신 분께는 제가 다음 주, 예, 꼭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궁금한 거 너무 많어. 예, 질문 남기세요. 예, 저한테 막 남기십시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질문 남기는 링크, 구글 폼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담 없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 아니고 힘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